자, 마지막. 여름 마지막 수업이잖아, 그지? 마지막이니까 좀만 힘내서 들어봅시다. 자, 역함수입니다. 역함수. 역함수가 뭐냐? 여기 무슨 역자야? 거꾸로 역자야. 거꾸로 역자. 오케이? 거꾸로 역. 참고로 책은 지금 397페이지로 가시면 됩니다. 397페이지. 역함수가 뭐냐면 거꾸로 된 함수란 뜻이에요. 거꾸로? 뭐가 거꾸로 됐다는 뜻이지? 자, 이런 뜻이야. 자, 예를 들면 f x에서 y로의 함수가 있어요. 자, 이 친구가 1, 2, 3, 이 친구가 4, 5, 6이에요. 자, 1이 5를 찍고 2가 6을 찍고 3이 4를 찍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평범한 함수지, 그지? 자, 얘 역함수는 뭐냐? 표시는 f-1이라고 적고 요거를 f 인버스 또는 인버스 f라고 읽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뭐가 거꾸로 된 거냐? 원래 이 함수라는 친구는 정의역에 있는 친구가 공역에 있는 친구를 어떻게 하는 거였어? 선택하는 거였지. 얘가 선택하는 쪽, 얘네가 선택받는 쪽이었어. 맞지? 역함수는 이 관계가 역전되는 거야. 관계가. 그럼 얘네가 원래 선택받는 쪽이었잖아. 그럼 얘네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선택하는 쪽이 되는 거야. 그래서 y에서 x로의 함수로 바뀌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원래 선택받는 쪽이었던 4, 5, 6이 1, 2, 3을 선택하는 걸로 입장이 역전됐어. 맞지? 그럼 원래 5가 1한테 선택을 받았잖아. 관계가 역전되면 5가 누구를 선택하는 거야? 1을 선택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2가 6을 선택했잖아. 그럼 이 관계가 역전되면 누가 누구를 선택하는 거야? 6이 2를 선택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원래 3이 4를 선택하는 거였는데 관계가 역전됐으니 4가 3을 선택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뭐가 된 거야? 정의역과 공역이 서로 뒤바뀐 게 역함수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약간 내가 함수를 약간만 틀어볼게. 이렇게 2가 5를 찍었어. 괜찮니? 자, 그러면 얘 역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자, 이렇게. 자, 그럼 4는 여전히 3을 찍어요. 그죠? 맞죠? 자, 그 다음에 1도 5를 찍고 2도 5를 찍었어. 자, 그럼 5는 누굴 선택해야 돼? 역전됐으니까 얘는 2도 찍고 1도 찍어야 돼요. 맞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엥? 뭔가 이상하지? 뭐가 이상해? 저건 더 이상 뭐가 아니야? 함수가 아니고 얘는 역함수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역함수도 일단 뭐여야 돼? 함수여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아! 그럼 얘네가 딱 두 번 선택을 받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1대1 함수여야 돼. 역함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두 번째. 오케이. 납득. 그래서 1이 5 찍고 2가 6 찍어야 되는 것까지는 오케이. 자, 그럼 내가 여기다 갑자기 공에다 7을 하나 추가했어. 오케이? 그럼 얘가 뒤집혔다고 생각을 해보자. 여기 7 추가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4가 3 찍고 5가 1 찍고 6이 2 찍어요. 여기까지는 오케이죠? 7은 누구 골라야 돼요? 7이 선택을 해야 돼. 안 하지? 그럼 돼? 안 돼? 안 되죠? 저거 더 이상 함수라고 볼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공역에 있는 모든 애들이 한 번씩은 선택을 받아야 돼. 그죠? 뭐랑 뭐가 똑같아야 돼? 공역과 치역이 똑같아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저걸 뭐라 그러지?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똑같은 애들 우리가 뭐라고 불렀지? 1대1 대응이라고 불렀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은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 뭐랑 똑같아요?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1대1 대응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됐어요?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꼴 뭐다? 1대1 대응. 앞으로는 요번 시험 범위상 아마 요 함수랑 역함수 파트가 동시에 나올 텐데 역함수가 존재한다 하면 이거 못되게 만들라는 거구나 1대1 대응 만들라는 거구나 라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1대1 대응 만드는 건 앞에서 우리가 해봤잖아, 그지? 이상한 거 빼고는 내가 다 해줬잖아, 그지? 그래서 그 기초적인 거 그냥 똑같이 끌어와서 1대1 대응이구나 뭐 똑같이 풀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되셨죠? 자, 두 번째 함수값 찾는 거, 역함수 함수값 찾는 거 방금 전처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FA가 B면 F 인버스 B는 자동으로 뭐가 돼요? A가 되는 거 찾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 관계가 성립하니까 이 관계를 이용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기 EX7번 한번 봐보자. EX7번 398페이지에 EX7번. 자, G 인버스 2를 찾으래. 그냥 그림은 따로 안 그릴게. 그림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G 인버스 2를 찾으래. 자, 그럼 우리 뭘 찾으면 돼? 2를 찍는 무슨 값? X 값을 찾으시면 되겠죠. 그게 뭐예요? 1이네. 그죠? G 인버스 2는 1인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2번 F 인버스 3을 찾으래. 자, 그럼 뭘 찾으면 되는 거야? 3을 찍는 X 값을 찾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F에서 3을 찍는 X 값은 누구예요? 2네요. F 인버스 3은 2라는 거지. 이거 뭔 말인지 앞에 되셨습니까? 앞에니? 나랑 다른 페이지를 보고 있는 거야. 398페이지에 예시 7번을 보고 있어. 근데 이해된다 그럼 어떡해? 뭔 말인지 이해되니? 자, 이게 조금 처음이라 헷갈리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면 지금 문제에서 G 인버스 2를 구하라 그랬잖아. 그지? 그지? 얘를 그냥 뭔지 모르겠으니까 적당히 A라고 놓자. 괜찮니? 그럼 우리 뭘 찾으면 되냐면 GA가 뭐가 되는 거? 유되는 애를 찾으시면 된다. 이렇게 써놓고 찾으시면 돼요. 천천히. 나중에 익숙해지면 그냥 숨쉬듯이 찾을 수 있거든. 근데 처음이라 익숙하지 않다면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이 EX8번 한번 무한집합해서 한번 해보자. 자, fx가 2x 플러스 1이래. 자, fx가 2x 플러스 1이래요. 자, 요거에 대해서 f 인버스 3이 a야. 자, a 찾아봐 라고 했죠. 자, 그럼 어떻게 찾으면 된다고? 헷갈리면 나중에 처음이라 이렇게 하는 거야. 나중에 익숙해지면 그냥 하시면 돼. 자, FA가 뭐가 된다고? 3이 된다고. 역함수 관계니까. 맞죠? 그러면 여기다 A 집어넣으면 2A 플러스 1이 얼마야? 3이죠. A가 자동으로 얼마가 되겠니? 1이겠구나. 그래서 역함수의 값 F 인버스 3이 얼마겠구나? 1이겠구나 라는 걸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2번도 똑같이 한번 해보자. F 인버스 B는 얼마래 이번에? F 인버스 B가 3이래. 자, 그럼 얘네 둘 어떻게 쓰면 돼? 바꿔 쓰면 되지. F3이 얼마야? B야. 엥? 얼마야? 7이야. 그냥 바꿔 쓰시면 돼요. 헷갈리지? 나중엔 별로 헷갈릴 일도 없거든. 너무 단순한 얘기라서. 초반에는 그냥 이렇게 써가면서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되셨죠? 자, 그러면 역함수를 한번 직접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역함수 관련된 문제를 많이 풀어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좀 더 수업을 하면 여러분이 싫잖아. 그치? 아니야? 좋아? 그치? 싫지? 문제풀이는 지금 당장 시급한 건 아니니까 나중에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전에 말했다시피 유리무리는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간단한 개념만이라. 알겠죠? 그거 한번 보세요. 자, 봅시다. 역함수를 직접 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면, 자, 역함수는 뭐라고? 기본적으로 정의역과 공역이 서로 어떻게 된 거야? 바뀐 거야. 맞지? 근데 정의역과 치역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왜? 어차피 1대1 대응이면 공역과 치역이 서로 어떨 테니까? 같을 테니까. 그러니까 정의역과 공역이 바뀌었다, 정의역과 치역이 바뀌었다, 어차피 똑같은 말이야. 1대1 대응 함수에서는. 그치? 그래서 근데 생각을 해봐. 예를 들면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1차 함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정의역은 누구야? 선택하는 쪽은 x야, y야? x죠. x가 선택하는 쪽, y가 선택받는 쪽입니다. 맞죠? 그렇다면 정의역과 공역이 뒤바뀌면 이 함수 식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y랑 x가 서로 뒤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까요? 그냥 x랑 y의 위치를 서로 뒤바꿔 쓰시면 돼요. 이게 역함수. 근데 이렇게 쓰면 좀 어색해, 안 어색해? 어색하지? 왜? 우린 대부분 함수를 y는 꼴로 쓰니까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y는 꼴로. 1 이항하고 양변 얼마로 나누면? 2로 나눠버리면 2분의 x-1이 역함수다라는 걸 알 수 있다. 물론 당연히 이거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쓰셔도 상관없어요. 난 그냥 귀찮아서 이렇게 쓴 거야. 오케이? 이게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방법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거는 1차 함수에선 쉬워, 어려워? 이게 어렵다고 하시면 안 돼요. 인간적으로다가. 그지? 야, 이게 좀 복잡하게 바뀐다고 숫자가 뭐 3, 4로 바뀐다고 그게 어렵다고 하면 안 되지. 그지? 근데 이게 확실하게 2차부터는 좀 짜증나요. 3차는 여러분 아예 하실 줄 모르세요. 3차 함수도 역함수가 있어 없어? 있거든?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구할 능력이 아예 없어. 뭐 대단한 2차를 보면 알아. 예를 들면 y는 x제곱 플러스 2x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오케이? 자, 이거의 역함수를 한번 구해보자. 근데 대신에 선생님 2차 함수는 근데 1대1 대응이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1대1 대응으로 만들기 위해서 반 자를 겁니다. 여긴 지워버릴 거예요. 오케이? 이러면 1대1 대응 될 수도 있잖아. 그치? 이 상태에서만 1대1 대응.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써줘야 1대1 대응에서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얘 역함수를 한번 직접 찾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줄게. 이걸 실제로 하나가 아니야. 알겠지? 실제로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귀찮다 이걸 보여주려는 거야. 알겠지? 자, x랑 y의 위치를 원리 자체는 똑같아요. x랑 y의 위치를 어떻게 뒤바꿔요? 자, x는 y제곱 플러스 2y가 돼요. 오, 쉣. 귀찮아. 그치? 그래서 이걸 강제로 y근을 정리를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 완전 제곱을 만들어요. 오케이? 1은 이항하면 되겠지. 자, 그럼 얘가 뭐가 돼? y 플러스 1의 제곱이잖아. 우린 y근을 정리하고 싶으니까 양변에 뭘 씌워버려? 루트를 씌워버려. 근데 앞에 뻘마 붙여주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요 플러스 1을 어떻게 해요? 이항해요. 오케이? 자, 근데 얘 정의역이 역함수가 되면서 뭐가 됐을까? 당연히 무슨 역이 됐겠어? 무슨 역이 됐겠어? 모르겠어? 그치, 치역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럼 실제로 선택받는 친구들은 마이너스 1보다 다 어때야 돼? 커야 되지. 그럼 플러스겠어, 마이너스겠어? 플러스겠죠. 마이너스 1보다 더 커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를 지워버리시면 함수가 됐죠. 이게 역함수입니다. 2차 함수의 역함수는 놀랍게도 뭐가 돼요? 무리함수가 돼요. 뒷단원만 배워. 알겠지? 자, 근데 결론은 이거야. 야, 이거 구하는 게 귀찮니 안 귀찮니? 되게 귀찮지. 그치? 그래, 역함수를 구하라는 명제는 직접 구하라는 건 1차 아니면 잘 안 물어봐요, 여러분들한테. 2차는 정말 가끔 물어봐. 정말 가끔. 왜? 무리함수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 그 정도는 하면 이렇게 할 줄 알아요. 뭔 말인지 이해되니? 자,
근데 막 이게 사실 뭐 하는 과정이랑 닮았냐면 근 찾는 과정이랑 비슷하지 않냐? 그렇지 않아? y랑 x를 뒤바꾼 다음에 완전 제곱식 만들고 루트 씌운 다음에 이항하고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 근해 공식 유도할 때 많이 본 내용 아니야? 그지? 그렇지 않니? 그 중학교 3학년 때 2차 방정식 처음 배울 때 완전 제곱식 만든 다음에 그 완전 제곱식 한쪽 만든 다음에 다 이항시키고 여기다 루트 씌우고 뿔마 붙여가지고 그걸로 근해 공식 유도하잖아. 그지? 그거랑 어때? 똑같아요. 그러니까 역함수를 구한다는 건 사실 근해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이랑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3차를 못 구하는 거야. 왜? 3차 공식이 근해 공식이라고 배운 적이 없어요. 그지? 그래, 여러분들은 이제 죽었다 깨어나도 3차 함수의 역함수를 직접 구하라는 문제는 안 나와요. 정확히 말하면 낼 수가 없어요. 교육과정을 아득히 벗어나. 알겠지? 그 3차 4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은요. 나도 대학교 가서 처음 배웠어. 나도 대학교 가서 처음 배웠어. 애들한테 가끔 알려주긴 하는데 그걸 써먹어야 될 문제는 고등학교 가서는 절대로 출제가 될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거 여러분 공대 가다 배워요. 오로지 수학과만 배워. 수학과만. 아니 나한테 수학교육과. 왜냐면 가끔 애들이 물어보는 애들이 있으면 대답은 해줄 수 있어야 돼. 우리 같은 이상한 애들만 배워요. 일반적으로 여러분은 볼 일이 없어.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런 거 물어봐? 안 물어봐? 안 물어봐. 역함수 구하라는 문제가 잘 안 나와요. 나오면 몇 차만 나와? 1차만. 알겠지? 1차는 할 줄 알아야 돼. 이건 쉬워. 1차는 구하라면 그냥 구하면 돼. 알겠지? 자, 아무튼 결론은 이거야. 역함수 구하라는 문제가 있잖아. 최대한 역함수 구하는 건 맨 끝으로 밀어놓는 게 좋아. 그리고 뭘로 푸는 게 좋아? 다른 방법으로 푸는 게 좋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아무튼 역함수는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었습니까? 역함수의 성질입니다. 여기 중요한 거 몇 개 나오죠? 자, 역함수의 성질, 중요한 성질. 자, 그냥 여기서 솔직히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1번 역함수의 역함수는 그냥 원래 함수겠죠, 그죠? 여기 나와 있는 거. 여기 간단히 볼게. 2번이 너무너무 중요해, 그렇지? 자, 역함수랑 원래 함수를 합성하면 뭐가 될까요? 무조건 때려 죽여도 이건 항등함수밖에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왜냐면 생각을 해봐. x를 생각을 해볼게. 오케이? 자, 그럼 fx가 y야 만약에. 자, 그러면 우리가 뭘 그냥 쉽게 알 수 있냐? f 인버스 y는 뭐예요? 이거 뭐예요? x죠.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그죠? 이해됐지? 아까 그냥 a, b를 x, y로 바꾼 것 뿐이야. 그지? 자, 그럼 얘가 y라고 쳐보자. f 인버스 y는 자동으로 뭐가 돼? x가 된다. 맞지? 는 x가 된다. 답이 되십니까? 이해되셨죠? 근데 이 x는 사실 무슨 함수의 모양이에요? y는 x는 항등함수. 그치? 그래서 역함수랑 원함수는 합성하면 때려 죽여도 항등함수밖에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만약에 합성의 순서가 바뀌었어. f랑 f 인버스를 합성했어. 그래도 뭐가 돼? 항등함수. 뭔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었어요? 자, 이게 수능에서 어떻게 출제되냐, 그리고 뒤에 문제들에서 어떻게 출제되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함수가 나왔어. 걔 줄였어. 근데 이게 복잡하게 생긴 거야. 복잡하게. 근데 예를 들어 f가 역함수가 있대. 갑자기 문제에서 역함수가 뜬금없이 존재한대. 그럼 f를 어떻게 없애버리면 좋을까? f가 거슬리잖아, 그지? 그럼 f를 없애버리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이거라고. 양변에 역함수를 합성을 때려버려. 얘도 이렇게. 뭔 말인지 이해되었어요? 그러면 얘가 뭐가 돼요? 항등함수가 되겠죠, 그죠? 근데 아까 앞에서 항등함수의 성질 중에서 내가 뭘 해줬지? 합성의 성질을 할 때 항등함수랑 뭘 합성하면 뭐가 된다고? 그렇지. 그래서 얘 그냥 G했어. 한쪽에서 F가 사라졌네.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합성되어 있는 걸 내가 지워버리고 싶어. 그럴 때 뭘 합성을 해버리면 돼? 역함수를 합성을 해버리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이거 올해 고3 7모에 나왔어요. 30번. 역함수를 없애버리고 싶어. 합성해버리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대신에 단점은 이건 뭐가 있을 때만 쓸 수 있어. 역함수가 있어야지 쓸 수 있는 풀이인 거야. 예를 들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fx가 이거 풀어라 이런 문제가 나왔어. 선생님 합성돼 있으니까 양변에 f 인버스 x 합성 때리면요 이거 사라져서 fx는 x만 남겠네요. 그럼 이것만 풀면 되겠네요.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왜? 얘는 역함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그럼 함부로 역함수가 있다고 치고 합성을 때려버리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대신 역함수가 있을 땐 이렇게 합성을 때려보는 게 가장 간단한 풀일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합성을 하면 어떻게 된다? 역함수랑 원래 함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되면서 사라져버린다. 계산 효과가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역함수를 지워버리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합성되어 있는 FG의 역함수는 어떻게 생겨먹었을까요? 자, 얘는 G 인버스 F 인버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역함수 붙이고 순서까지 뒤집어 주시면 돼요. 오케이? 합성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역함수 붙이고 순서 뒤집으면 돼요. 이거 나와 있어 어차피. 여기 이번에 3번 보면 나와 있어요. 그죠? 이거는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마지막 역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역함수의 그래프. 자, 그러면 방금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뭘 해봤지? y랑 x의 위치를 서로 뒤바꿨었지, 그지? 근데 우리가 앞에 도형에 이동할 때 x랑 y의 위치를 뒤바꾸는 뭔가 이동이 하나 있었어. 뭐였지? 그렇지.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하면 x랑 y의 위치가 서로 뒤바뀌었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원래 함수가 이렇게 있어. 얘 역함수는요 반드시 뭐에 대해 대칭이에요? y는 x에 대한 대칭일 수가 없어. 이렇게 돼. 그래프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어떻게 되셨습니까? 네. 자, 근데 이게 정말 많이 쓰이는 파트가 요까지만 하고 마무리 지을게. 요까지만 하고 앞으로 역함수 문제 어떻게 풀지 4가지 원칙만 세워주고 마무리 지을게. 그지? 이게 정말 많이 쓰이는 때가, 자, 예를 들면 이 fx가 이차함수인가? 뭐 이렇게 생긴 거지. 이런 쪽으로 이 정도로 해볼까요? 오케이. 이렇게 생긴 거야. x는 뭐 1보다 크거나. 오케이. 자, 얘랑 얘의 역함수를 찾아서 야 얘네 둘 연립해봐. 자, 역함수랑 원래 함수가 어디서 만나는지 찾아봐. 이런 게 시험에 자주 나와요. 오케이. 자, 이게 시험에 나왔어. 와, 인생 끝장난다. 왜? 이거 2차 함수지. 이거 아까 무슨 함수 된다 그랬어? 무리 함수 된다 그랬잖아. 그지? 루트 뭐시기 뭐 이렇게 생겼었잖아. 그지? 자, 그걸 열심히 구해서 풀었어. 자, 루트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넘기고 제곱해야 되겠죠? 그럼 그 순간 몇 차식으로 변해버려요? 4차식으로 변해버려요. 이거 여기서 루트 들어있는 부분 남기고 나머지 넘긴 다음에 제곱 때리면 여기가 2차식이니까 4차식 될 거 아니야. 그지? 4차식을 풀라고? 장난치나? 그지? 풀어 못 풀어? 어떻게 풀 수 있는 형태가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우리가 모든 4차식을 풀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인수분해 안 되면 여러분 4차식 풀 줄 모르잖아. 그지? 자, 그럼 이렇게 풀라는 걸까? 실제로? 역함수를 직접 찾아서?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럼 뭘 요구하는 걸까? 자, 생각을 해봐. 원래 함수랑 역함수는 뭐에 대해 대칭이라고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맞죠? 그럼 만약에 얘네 둘이 만난다면 어디서 만날까? y는 x, 즉 대칭축 위에서 만날 확률이 제일 높지 않겠니? 그죠?
99% 정도는 대칭축인 y는 x 위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99%요? 1%는 다른 게 있어요? 네, 있어요. 예외 규정이 있어요. 예외 규정. 다른 데서도 만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 동네에서 나오면 구라치고 99%가 아니라 거의 100%다 틀리는 유형이니까 그냥 지금은 일단 모르셔도 괜찮아요. 오케이? 학기 중에 여러분들이 수준이 된다고 판단하면 내가 그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평소에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무조건 어디 위해서 만나? 99%는 y는 x 위에서 만나. 알겠지? 그거 내 학교가 이 근처에 영웅고랑 신일고밖에 없어. 나머지는 아예 안 해. 정확히 말하면 내봤자 여러분이 못 풀어. 못 푸는 걸 확실히 알고 있어. 아예 안 해. 학교에 설명도 안 해줘. 그것만 있진 않아. 그리고 그게 수능에 나왔어. 알아두면 좋아. 알겠지? 나중에 설명해줄게. 그래서 대부분은 y는 x 위에서 만나. 맞지? 그럼 우리가 굳이 얘네 둘을 연립해야 될까? 그럼 뭐만 연립하면 돼? 얘랑 y는 x만 연립해보면 이 교점이 찾아진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얘네 둘이 연립하는 게 아니라 y는 x랑 연립하면 이 정도 계산을 할만해 안 해? 하지? 요것만 찾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게 딱 이 정도 되는 거지. 실제로 역함수를 찾아서 연립하는 문제 난 본 적이 없어. 단 한 번. 무슨 말인지 납득됐니? 됐니? 할 수 있겠니? 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역함수 문제를 풀 때 다음에 4가지 대원칙을 지키면서 풀면 됩니다. 오케이? 첫 번째, 역함수에 함수값을 이용하는 거야. 함수값. 함수값 찾는 건 아까 해봤지? 열심히 찾는 거, 그지? 서로 정의역과 공역이 뒤바뀐다는 거 이용해서 함수값은 원래 함수만 봐도 충분히 찾아낼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역함수의 함수값은 굳이 역함수를 직접 구하지 않아도 찾아낼 수 있어요. 그죠? 자, 그걸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사실 얘가 제일 많고, 두 번째, 역함수를 직접 구하실 수 있습니다. 역함수 직접 구하는 거 어떻게 하면 된다고? y는 x랑 y의 위치를 뒤바꾼 다음에 정리하시면 된다. 오케이? 자, 세 번째, y는 x에 대한 대칭을 이용하면 된다. 오케이? 방금 했던 것처럼 y는 x에 대한 대칭이기 때문에 가지는 성질들이 있단 말이야. 실제로 뒤에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자, 이렇게 함수를 줘. 자, 얘 역함수를 하나 더 줘. 이렇게. 자, 이 둘러싸인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둘러싸인 넓이가 얼마겠니? 이런 걸 물어봐요. 오케이? 자, 그럼 이걸 구할 때 우리가 굳이 이 도형의 넓이를 다 구해야 될까? 아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y는 x에 대한 무슨 칭이라 그랬지? 대칭이라 그랬지. 그럼 요 넓이가 서로 어떻겠어? 같겠지? 대칭이니까. 그럼 요 절반만 구해서 곱하기 얼마면 이해하면 된다. 굳이 역함수를 찾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었어요? 이렇게 y는 x에 대한 대칭성을 이용해서 풀라라고 요구하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2번은 최후순위야. 최후순위. 그냥 역함수 직접 구해 이런 거 요구하지 않는 이상 최대한 뒤로 미루다 도저히 모르겠으면 그때 역함수 직접 구해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4번. 아니, 당연히 그냥 근데 문제에서 야 역함수 뭐니? 하고 물으면 그땐 구해야 돼. 그렇지? 그건 어쩔 수 없잖아. 4번. f랑 f 인버스가 뭐가 된다는 사실을 항등함수가 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푸시면 돼요.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죠. 그죠? 합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역함수가 존재하면 그 역함수를 지워버리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라고? 역함수를 합성해 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실제로 참고로 수능에 이번 모의고사에서는 이런 게 나왔어요. g fx 플러스 2가 뭐 어떻게 생겼다 막 이런 게 나왔어. 근데 f가 역함수가 있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 역함수 합성해주면 g x 플러스 2가 된다 라는 내용으로 모의고사에 출제가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요거 못하면 죽었다 깨어나도까지는 아닌데 계산하는데 진짜 한 대월 걸리겠다. 실제로 이렇게 모의고사에 기출이 되니까 아시겠죠? 저 4가지 원칙 하에 푸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함수값, 두 번째 직접 구하는 거, 세 번째 y는 x에 대한 대칭, 네 번째 f랑 f 인버스를 합성하면 항등함수.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 4가지 원칙만 지키면 어지간한 문제는 다 풀립니다. 다 풀려요, 진짜. 애초에 저 4가지 성질 안에서밖에 출제를 안 해요, 시험에.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일단 역함수 개념 끝났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내용은 영상으로 내일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내일까지 다 그죠? 오케이?